차박 캠핑 노하우 제5강 캠핑 난방 차박 난방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캠핑가자라는 동호회 운영자입니다. 캠핑가자 밴드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노지로 캠핑을 다니는 밴드입니다. 노키드 캠핑이고 개인 풀 장비를 지참해서 참여하는 캠핑이고요. 캠핑 룰과 매너 룰을 중시하는 동호회입니다. 비상업종이고 92년생부터 68년생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수를 늘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저희 회원분들이 장비에 대해서 중복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남겨서 그거를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입 직후에 프로필을 정확하게 변경하지 않으시면 강제 퇴장이 굉장히 심한 밴드입니다. 그래서 공지를 반드시 필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밴드에 많은 분들이 오기를 원했던 밴드가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네이버 밴드에서 캠핑 가자로 검색하시면 저희 밴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4년간 차박 경험을 바탕으로 차박 세팅 관련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하는 중입니다. 1강 바닥 평탄화, 2강 창문 가리개, 3강 창문 모기장과 트렁크 모기장 그리고 트렁크 햇빛 가리개, 4강 차박 전기 220V 사용까지 했고요. 자, 오늘은 차박 난방과 차박이 아니라 캠핑 난방입니다. 캠핑 난방과 차박 난방은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방의 모든 종류 그리고 어떤 게 좋은가, 나한테 맞는 건 어떤 것인가, 그걸 알아보는 첫 번째 강좌를 만들어 봤습니다. 차박 난방, 캠핑 난방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나 여기저기를 검색을 다 해봤는데 내용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들려고 생각하면서부터 알았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마치 차박 전기 220V 사용하는 이런 차박 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뜨거운 감자라면 이 난방에 대해서도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영상을 진행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난방으로 넘어온 이유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 전기 사용도 급하지만 난방 또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난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난방편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차박 난방, 캠핑 난방 동일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부에서는 영상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캠핑 난방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다음 편 2부에서는 난방의 종류별로 그것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사야 될 제품들이 어떤 건 조금, 어떤 건 상당히 많이, 어떤 건 업체를 찾아가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정도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제품들은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드디어 3부에서 1부와 2부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종류별로 필요한 것들의 전체 비용을 따져보고 종류별로 번거로움과 수납,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치하고 해체하고 하는 번거로움과 수납할 때 번거로움, 뭐 어떤 게 편하고 어떤 게 불편한가, 그 다음 비용 면에서의 비교, 구입비뿐만이 아니라 유지비라는 게 존재하죠. 그 비교를 하는데 모든 거는 취침실을 가정했을 때만 전제합니다. 생활할 때까지를 전제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로지 잘 때만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마다 2박 3일을 가는 경우 대략 한 9월 중순부터 한 5월 중순 때까지 매주마다 2박 3일 가시는 분인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 그 다음 한 달에 한 번 2박 3일 정도 가는 경우엔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 비용 면에서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수납과 부피 면에서의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고 사용상 편의성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다음에 총정리를 하면 각 개인마다
나한테 맞는 난방 기법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장정이네요. 대장정입니다. 전기만큼 대장정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1, 2, 3부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입니다. 차박은 심플해야 됩니다. 심플한 차박을 전제로 합니다. 캠핑도 마찬가지고요. 가성비 위주의 제품들로 예시했습니다. 어차피 뭐 침낭이든 뭐든 예시를 해야 되는데 예시하는 제품은 가성비 위주로 했습니다. 개조하지 않은 SUV 차량을 전제로 합니다. 뭐 바닥을 다 뜯고 뭐 이런 차량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타고 다니시다가 캠핑 때도 활용하는 차량, 그 차량을 전제로 했습니다. 순정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그냥 순정 상태로 그냥 캠핑 다니는 걸 전제로 합니다. 생활하면서 난방은 배제하고 취침 시에 난방만 다뤄봤고요. 난방의 모든 종류는 큰 카테고리에서 하지만 최대한 디테일하게 구분해 봤습니다. 웬만한 난방의 종류는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캠핑 난방과 다를 거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텐트 캠핑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부사항, 차박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 당부사항입니다. 다른 분들과 어울려 다니실 때에는 반드시 쉘터와 난로, 쉘터는 뭐냐 하면 이제 큰 텐트죠.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추우면 큰 텐트를 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죠. 요리도 하고 사람들하고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합니다. 근데 차박에 이제 입문을 하셔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어차피 가면은 쉘터나 난로는 다 누군가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캠핑을 다니실 때는 나 혼자 갈 때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분들하고 함께 다니실 때는 나 혼자 가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장비를 구비해서 다니셔야 다른 분께 민폐가 되질 않습니다. 번개의 주체, 번주분께서 난로와 쉘터를 제가 구비했으니 그냥 몸만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 캠퍼분들은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하지만 그 캠핑이 끝나고 나면 벙주분이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를 꺼내지 않더라도 당연히 가져는 가는, 왜냐하면 가서 막상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차를 세우고 차박을 하더라도 그 앞에 날씨가 추운 날에는 쉘터를 하나 치고 그 안에 난로도 켜고 그 안에서 조리도 하고, 그런 후에 다른 분들 텐트에 가서 어울리는 그런 게 기본 매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뭐 여자친구랑 둘이 여행을 다니시는 경우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차박 캠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체온으로 버틴다. 전 열이 많아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극동계에는 그분들도 어쩔 수 없죠. 자, 동계 침낭과 핫팩 유담포로 버티는 경우, 차든 텐트든 똑같습니다. 보통 이게 백팩 다니시는 분들은 이 상태로 다니시죠. 차박도 이걸로 가능하고 캠핑도 이걸로 가능하겠습니다. 시동 거는 케이스가 있겠죠. 일단 무시동, 시동을 걸지 않고 히터를 켜는 건데 이동식으로 들고 다니는 게 있고요. 시동을 걸지 않고 히터를 켜는 건데 자동차에 설치를 해서 자동차의 경유를 뽑아가지고 쓰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장판이 있겠죠. 전기장판은 220V를 쓰면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시거 쪽에 꽂는 12V를 씁니다. 캠핑 하시는 분들은 파워뱅크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보조 배터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전기장판을 연결해서 텐트 안에다가 전기장판을 놓고 쓰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물론 파워뱅크도 안에 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밖에다 꺼내 놓게 되면 전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자, 등유난로 많이 보셨죠. 그 다음 온수 보일러와 부탄가스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좀 이따가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온수 보일러를 쓰는데 가스로 열을 발생해서 물을 끓이는 게 아니라 난로 위에 그냥 올려가지고 쓰는 케이스가 있겠죠. 뭐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스 히터를 쓰는데 LPG 연료를 이용해서, 왜 가스통 들고 다니시는 분들 봤죠? 캠핑카는 큰 가스통, 보통 우리가 해바라기 버너라 그래서 되게 조그맣고 뚱땡이처럼 생긴 예쁜 LPG 가스 통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소가스로 가스 히터를
그 구동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화목난로, 감성 캠핑의 절정체일 수 있죠. 뭐 화목난로에다가 뭐 장작을 떼우기도 하고 펠렛을 떼우기도 하는, 자, 이 정도가 우리가 난방을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자, 하나씩 난방하는 방법을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자, 채우는 빼고요. 자, 동계침낭 가성비로 한때, 이게 한 몇 년 전이었을까요? 한 1, 2년 전이었을까요? 아무튼 뭐 언젠가 엄청나게 떴던, 그 전에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히트를 쳤던 살레와 오리털 침낭입니다. 굉장히 싸 보이는데 이 금액이 다는 아니고요. 막상 눌러보면 한 5만원대 됩니다. 자, 우리 동계 침낭은 한 5만원대부터 거의 한 100만원대까지 있죠. 가볍고 부피 작고 난 좋은 거를 선호해요. 그러면 이제 뭐 비싼 걸로 가야 되고요. 아마 지금 저 5만원대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계 침낭으로서는. 자, 그 다음 핫팩, 여러가지 핫팩이 있지만 마이핫 보온대가 가장 히트죠. 예, 오래간다, 튼튼하다. 그래서 마이핫 보온대를 주로 씁니다. 자, 그 다음 유단포라고 있는데, 유단포라고 들으면 잘 몰라도 모양이나 이 쓰는 걸 보면 다 압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면 10월 14일입니다. 2018년 10월 14일 5시 32분인데 현재 쇼킹 딜에서 9,900원에 행사를 하는데, 이것도 막상 눌러보면 14,800원입니다만 아무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여기다 넣고, 이거 아마 그 덮개도 팔 겁니다. 이거를 덮을 수 있는 거, 뭐 덮개를 덮어도 뜨겁기 때문에 거기다 수건을 두르거나 하죠. 그래서 안고 자면 다음날 아침까지 따뜻합니다. 핫팩의 대안이 되겠죠. 한 2개 갖고 있거나 3개 갖고 있으면 핫팩이 없어도 될 정도로 따뜻합니다. 보통 이런 침낭에 들어가면 그 밑에 부분에, 발 부분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안고 자고, 그 다음 반대쪽에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주무시면 핫팩의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시동. 자, 시동에 대해서 잠깐 검색해 봤어요. 공회전 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금지법이 무슨 이렇게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틀린 것 같아요. 뭐 화성시, 뭐 남양주시, 뭐 이래가지고 공회전 금지 구역을 별도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휘발유하고 가스차는 3분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유차는 5분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찾아봤어요. 그래서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 말고 뭐 다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15분 검색해 봤는데 저 내용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캠핑 다니는 지역은 공회전 금지 구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민폐가 되겠죠. 이거 시동 건 소리가, 나야 시동 건 거를 알고 있지만 우리 야외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시동 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에 공회전이 필요하다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게 기본 매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캠핑하면서 바로 옆에서 시동 거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뭐하고 참 그렇습니다. 자, 무시동 히터인데 이동식이에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아마 18만원대 무슨 중국산으로 이제 카페에서 공구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시동 히터 저렇게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 이제 경유를 넣죠. 경유를 부으면 여기서 자동차 히터처럼 열기가 나오는데, 자동차보다도 연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래 켜놔도 이렇게 비용 부담도 별로 없고 괜찮을 수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건 제가 2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18만원 정도 소부터 뭐 여러가지 있다. 대신에 이렇게 가격이 낮은 것들은 내가 조립해야 됩니다. 완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법률적으로 뭐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속으로 주문이 되고 부속을 제가 다 조립을 해가지고 완전체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자, 실제 사용하는 건 이렇게 되죠. 이게 무시동 히터고 여기 경유가 들어가고 이제 가동을 하면 이쪽으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그래서 텐트 안이나 차 안이나 뭐 루프탑 텐트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쓰는 형태입니다. 이거를 또 Y 케이블로 갈라가지고 한쪽은 텐트로, 한쪽은 뭐 루프탑으로 혹은 차 안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자, 차량 내부에 설치하는 무시동 히터가 원래 원조죠. 우리가 트럭 타면은
왜 큰 트럭 타시는 분들 보면은 운전석 뒷부분에 막 침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차에서 많이 주무시기 때문에 거기서 시동을 항상 걸 수가 없으니까 무시동 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통 에바스나 뭐 베바스토라는 이제 브랜드가 보통 장착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SUV 차량에도 보통 제조를 삽입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 안에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이렇게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선을 어떻게 저떻게 빼가지고 이런 형태로 구멍이 나오게 됩니다. 업체에 따라서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을 잘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비싸요. 요거는 제품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뭐 제대로 다 설치하고 나면 약 한 130만원 가량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자, 전기장판이죠. 전기장판 고르기 참 힘드실 텐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를 제가 다 모아놓긴 했는데, 12V로 되어 있는 전기장판 중에 이제 6단 온도 조절기가 있는 제법 성능이 괜찮은 검증된 전기장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선택하면 한 54,900원 됩니다. 1인용입니다. 이제 두 개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게 뭐 전기를 꽂고 써야 되기 때문에 뭐 파워뱅크라는 게 필요한데, 그것도 2부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편에서는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 약간 2시간 분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우려감이 들어서 이거를 최대한 잘 잘라봤습니다. 예. 자, 등유난로 많이 보셨죠? 파세코 난로를 많이 씁니다. 파세코 EOS를 많이 쓰고요. 파세코 E7도 쓰긴 쓰는데 난로 부분을 또 이제 나중에 영상을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세코 난로나 난로를 쓰는데 2호와 E7을 고민하신다 그러면 그냥 2호를 쓰십시오. 2호나 EOS나. E7은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내장되어 있어서 자꾸 꺼집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똑같은 모양이고 뭐 다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2호나 EOS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대는 뭐 이게 겨울이 되면 점점 비싸지고요. 겨울이 지나면 겁나게 싸지는데 멋모르고 난로 샀다가 판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나라나 오캔몰이나 뭐 이런 중고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으니까 중고를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온수 보일러와 부탄가스 조합인데요. 온수 보일러가 뭐냐 하면 우리 쓰는 온수 매트 있죠? 그 매트입니다. 그냥 이 안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호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물이 뜨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뜨거워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쓰는 거는 전기로 물을 끓이지만 야외에서는 전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전자 형태로 생긴 거에다가 물을 밑에 버너로 끓여야 되겠죠. 버너로 물을 끓이고, 물을 끓여서 그 압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쫄쫄쫄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모터를 달아서 물을 뿜어줘야 되는 게 있고, 제품이 그렇습니다. 자, 압력으로 나가는 심플한 것들은 30만원대 비쌉니다. 그리고 약간 보기에 좀 없어 보이면서 저 주전자를 좀 뭐하는 거 뭐 이렇게 보이는 거는 뭐 한 6, 7만원대. 하지만 얘만 6만원, 얘는 별도로 또 구입하거나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수 보일러다.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탄가스를 쓰게 되니까, 이런 길쭉이 부탄가스를 쓰시게 되면은 새벽에 한번 또 갈아야 될 일도 생기고, 뭐 동기에 또 얼기도 하고, 뭐 그래서 스팀팟이라는 뭐 제품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하튼 부탄가스가 좀 부담스럽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난로 위에다가 이제 얹는 형태도 있죠. 난로 위에다 이렇게 얹는 형태. 이 사진을 제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티토비아 87이라는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사진을. 자, LPG 가스통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가스통에다가 그 다음에 가스 히터를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도 있다. 보기에는 이렇게 연결하면 끝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달려야 되는 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W 히터, 이것도 약간 뜨거운 감자 같은 건데 가스를 어찌나 먹든지, 여하튼 이소가스 2개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작아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가스통 2개만 딱 들어가면 끝나기 때문에 각광을 받았으나 가스를 하도 많이 먹어서 아무튼 이 제품은 비추입니다. 일단 비추인데 이렇게 가스통이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LPG를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은 뭐 관계 없겠으나,
그 외에는 정말 가스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자, 그 다음 감성 캠핑의 결정체죠. 화목난로입니다. 자, 밑에 이제 화목난로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이제 장작을 넣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이제 구멍을 좀 뚫어서 이렇게 연통을 빼가지고 난로를 떼는, 정말 따뜻하고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기는 좋아요. 네. 자, 펠렛은 뭐냐 하면 이 화목난로 위에다가 이제 펠렛이라는 연료를 넣을 수 있는 이런 통을 달아서 여기다가 이제 펠렛을 넣는 거죠. 고양이 뭘로도 쓰이나 봐요, 펠렛이. 고양이를 안 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톱밥 같은 나무를 집어넣으면 자기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렇게 탑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좋습니다. 일단 멋있습니다. 자, 다음 편 영상 엿보기입니다. 난방 종류별로 필요한 것 간단히 보죠. 체온은 필요 없고, 자, 동계 침낭은 핫팩과 유담포 사면 되겠고, 무시동 히터만 필요한 게 아니라 파워뱅크와 연료통, 경유 연료통을 사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난로는 등유 연료통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 개를 혼합해서 연료통 하나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난로와 무시동 히터를 동시에 구동하시는 분은 연료통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차량 내부에 설치하시는 분은 차에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저 전기를 먹기 때문에 전기장판과 파워뱅크가 필요하든가, 아니면 차 안에다가 220V가 아니죠, 보조 배터리, 자동차용 캠핑용 보조 배터리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전기를 써야 될 겁니다. 자, 난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차박하시는 분들은 도킹 텐트, 캠핑하시는 분은 쉘터, 그 다음에 연료통 있어야 되죠. 서큘레이터, 바람을 불어줘야 열기가 돌아다니지, 난로만 딱 키면은 춥습니다. 발도 시렵고 머리도 시렵고, 머리는 안 시려워요. 누우면 한쪽 면이 시렵습니다. 자, 온수 보일러와 부탄가스, 이렇게 난방 종류별로 필요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2부에서 저것들에 대해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2부 영상 난방의 종류별로 필요한 제품들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제품들을 사고 가격은 얼마 정도 할까, 거기까지 알아보고요. 3부에서는 종류별로 필요한 것들의 총 비용, 그 다음에 수납 비용 면에서 비교해보고요. 그 다음 수납과 부피 면에서 비교해보고, 사용상 편의성에서 비교해보고, 마지막 총정리, 나한테 맞는 가장 좋은 난방 기법은,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버TV 차박 캠핑 노하우 공유 시리즈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요. 좋아요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버TV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칭찬도 좋고요, 의견도 좋습니다. 또 영상을 이렇게 잘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